추수감사절 직후 주간을 제외하고는 매번 주가가 상승세를 그리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끝난 직후주에 네. 매수를 하면은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말에 팔면은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유리마나입니다. 오늘은 김나연 에디터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연말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산타랠리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에 이 S&P 500 지수 예상치를 6,300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S&P 500 지수가 6,00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6,300이면 한 5% 정도 더 상승을 하는 건데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또 산타랠리가 올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들이 좀 꽤 탄탄해요. 그래서 네.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선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되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지를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은 규제 완화에 되게 적극적인 정당이어서요. M&A나 IPO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활동들이 되게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4년 3분기 S&P 500 주당 순이익 성장률 예상치가 네. 월스트리트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전망치가 3%였는데 8%로 실제는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거예요. 또 다른 포인트는 자사주 매입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가 팟캐스트인데요. 네. 이 팟캐스트가 녹음됐던 11월 14일 기준 매일 미국 증시에서 6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가 소각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4년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자사주 매입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 역사상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도 원래 계절성을 고려하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자사주 매입 규모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말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자사주 매입 규모가 늘어나면서 산타랠리가 올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증시를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올해는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참여도가 높지 않았대요. 그런데 연말이 돼서 그게 바뀐 건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되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시 매수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매수 단위가 100주 이하인 거래 규모가 늘고 있는데 이런 게 개인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매수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에 한번 뛰어들면 1, 2주 거래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 증시에서 참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4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랠리를 뒷받침하는 요소들을 테일윈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배나 요트 같은 거 타고 있다고 이렇게 돛이 달려있는 그런 배나 요트를 생각을 해보면 바람이 뒤에서 불면 앞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런 증시 상황을 고려할 때 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산타랠리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불확실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주식 투자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연말 증시 어떻게 움직일까? 그렇죠.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우선 연말이 지나면서 증시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 소수 종목에 집중돼 있던 매수세, 주가 상승세가 다수의 종목으로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그니피선트 7이 증시를 되게 주도해왔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 증시가 7가지 종목에 너무 집중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런 걱정이 해소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증시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모호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얘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는 건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있잖아요. 러셀 네. 지수, S&P 500, 나스닥 이런 대표 지수들이 있는데 이 대표 지수들이 일반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나스닥이 제일 주가 상승률이 높고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러셀 지수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게 정반대로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셀 지수가 제일 주가 상승률이 높고 그 다음으로 S&P 500 지수, 그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 순으로 성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 종목에 몰려있던 관심이 다른 섹터로 확산이 되면서 주도주가 나서서 이제 증시를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종목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지수를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S&P 500 지수 또한 동일 가중 지수가 있는데요. 모든 종목이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가총액 가중 지수보다 이 동일 가중 지수가 더 성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가중 지수는 그 매그니피선트 7처럼 시총이 아주 큰 그런 종목들의 성적이 좋을 때 주가 상승률도 함께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동일 가중 지수는 시총이랑 상관없이 비중이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의 종목들이 주가가 오를수록 성적이 나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 여태까지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빅테크라든지 이런 대형주 섹터는 조금 그 성장률이 둔화되고 좀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올라온다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주목하는 섹터는 어딘가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제일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는 섹터는 금융 네. 섹터였습니다. 오.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 섹터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적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매수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총이 작은 좀 지방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이 있잖아요. 이런 은행 중에 M&A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은행주들도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은행주들의 주식을 사람들이 막 물량이 풀리자마자 사간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M&A 규제가 함께 완화되면서 요 은행들이 인수합병이 되고 그러면 또 그를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 다음으로 이 언급한 섹터는 에너지 섹터인데요. 이 에너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시총이 작은 기업들도 성적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겠죠.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서 그런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골드만삭스의 뷰를 살펴봤는데요. 나연 에디터님께서 항상 좀 다양한 시각을 많이 준비해 주시잖아요. 다양한 견해들을 가져와 주시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투자은행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번에는 뷰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테크니컬한 이야기인데요. 추수감사절 이후에 어떻게 증시가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는 일반적으로 연말까지 추수감사절 주간부터 연말까지는 그 추수감사절 직후 주간을 제외하고는 매번 주가가 상승세를 그리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패턴이 올해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원래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에는 증시가 상승세를 띄어요. 1928년 이후 요 주간,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 중 6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승률의 평균치는 0.28%, 중간값은 0.46% 정도이고요. 그런데 이 추세는 대선이 있는 해에는 더 강화된다고 해요. 대선이 있는 해에는 추수감사절 주간의 75%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고 평균 상승률도 일반적인 해보다 더 높은 0.88%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추수감사절이 끝난 직후 주간에는 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1928년 이후를 따져봤을 때 추수감사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주 중 50%는 S&P 500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평균 하락폭이 높진 않아요. 0.01%, 중간값은 0.15%니까 오른 것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떨어지는 셈이죠. 그런데 이 추세가 대선이 있는 해에는 더 강화되는 거예요. 오를 때도 더 높게 올랐지만 떨어질 때도 더 크게 떨어지는 거죠. 대선이 있던 해 추수감사절 직후 주간 중 67%는 S&P 500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평균치가 1.12%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은 0.68%니까 뭔가 아웃라이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떨어지는 폭이 일반적인 해보다는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요 추수감사절 직후를 뺀 나머지 기간 동안은 연말까지 일반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1928년 이후
요 기간 추수감사절 이후 연말까지 네. 7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기간의 평균 수익률은 1.46%, 중간값이 1.7%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대선이 있는 해는 75%가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평균 수익률은 1.38%, 중간값은 1.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추수감사절이 끝난 직후주에 네. 매수를 하면은 좀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말에 팔면은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상승세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투자은행도 있나요? 네, 대표적인 곳이 모건 스탠리인데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6,000에서 최대 6,1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얘기를 했던 때가 좀 옛날이기는 해요. 11월 5일이었는데요. 선거 직전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요 당시에 S&P 500 지수가 5,700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대선 이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6,000선까지 상승을 해서 그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윌슨이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S&P 500 지수가 6,100 이상으로는 상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골드만삭스에서는 6,300까지 그쵸. 높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윌슨은 6,100 이상은 절대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나요?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요. 이미 S&P 500 PER이 20배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 멀티플이 개선될 정도로 성장세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2024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239입니다. 근데 PER을 계산할 때 주당 순이익분의 지수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239분의 6,000일 때 S&P 500 지수 PER이 25.1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25배가 넘는 수준인 거죠. 근데 6,100까지 가면 25.5배까지 높아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S&P 500 지수 PER이 16에서 20배 수준 그 사이에서 움직이거든요. 25배가 넘으면 버블이라고 보는 시각도 꽤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윌슨은 6,100이 넘는 수준까지는 지탱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윌슨이 장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윌슨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불리시한 입장으로 선회를 했거든요. 이거 불리시하다는 거는 강세장이 올 거라고 바라본다라는 건데요. 2025년 말 S&P 500 지수 예상치를 6,500으로 설정을 했어요. 요거는 골드만삭스랑 동일한 수치인데요.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2025년에는 투자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6,100을 못 넘는다고 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베어리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연말 시나리오를 짚어봤는데요.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길 바라보고요. 다음에는 2025년 전망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